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9세 이정호님은 오메가3와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지만 복용 시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한 시간에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기대했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도 복용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드시는 영양제가 많아질수록 흡수에 영향을 주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는 많은 분들이 함께 드시는 대표적인 건강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복용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영양제별 복용 타이밍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은 많이 놓치기 쉬운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 오메가3 복용 시간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복용하거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몸에서 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메가3는 복용 타이밍에 따라 몸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처음 복용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복용 시간 기준을 함께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검진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성지방 관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복용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 형태의 영양소입니다. 지방산은 물과 함께 있을 때보다 음식 속 기름 성분과 함께 있을 때 흡수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 속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지용성 성분을 함께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몸에서 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포함된 지방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용성 영양소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식사에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흡수 환경이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나 생선, 두부, 견과류와 같은 음식은 지방 성분을 함께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복용 후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시는 경우에도 요거트나 우유, 견과류처럼 조금의 지방 성분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복 상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오메가3를 복용할 경우 속이 불편하거나 비린 느낌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제품의 품질 문제라기보다 흡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의 경우
공복 복용 시 이러한 느낌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 복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정남님은 오메가3를 아침 공복에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셨지만 복용 이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올라오는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제품 종류를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불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식사 이후로 조정한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이 점차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품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복용 타이밍만 바꾸었을 뿐인데 몸에서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 기준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일정 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자주 바뀌게 되면 깜빡 잊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일정하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쉬워집니다. 아침 식사 이후 또는 저녁 식사 이후처럼 본인에게 편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오메가3는 공복 상태보다는 식사 직후 복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공복 복용 시 불편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복용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타이밍 기준을 정해두면 꾸준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드시고 있는 영양제라도 복용 시간 기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느끼는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량뿐 아니라 복용 시간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관련된 특징이 있고 비타민 D는 햇빛과 관련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시간 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드시는 마그네슘 복용 시간 기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에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루 활동 이후 복용하는 것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흐름과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과정에 관여하고 신경 전달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피로감을 자주 느끼거나 몸의 긴장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여러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다양한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걷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손을 사용하는 움직임 등 근육은 계속 사용됩니다. 근육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하루 활동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몸의 움직임이 점차 줄어들고 휴식 준비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용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면 습관으로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반드시 특정 시간에만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용 시간이 자주 바뀌면 복용을 놓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 흐름 속에서 기억하기 쉬운 시간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해조류, 콩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단 구성이 자주 달라지는 경우 섭취량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충 형태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3세 김정숙님은 마그네슘을 아침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가끔 복용을 잊는 날이 생겼습니다. 특히 외출 일정이 있는 날에는 복용 시간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복용 시간을 저녁 식사 이후로 변경한 이후에는 복용을 놓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면 생활 흐름 속에서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복용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복용량뿐 아니라 복용 습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일정하면 생활 속 반복 행동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이후와 같이 이미 반복되는 행동 뒤에 복용을 연결하면 습관 형성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그네슘은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하루 일과 이후 복용하면 생활 흐름과 맞추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는 종류가 많아질수록 복용 시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정리해 두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마그네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과 관련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용 시간 기준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많이 드시는 영양제인 비타민 D 복용 시간 기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오전 시간에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면서 또는 식사 이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과 관련된 특성이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관련하여 많이 알려진 영양소입니다. 칼슘 이용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중년 이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타민 D 섭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체내에서 합성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햇빛 노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충 형태로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중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과 연결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 시간은 햇빛 활동과 연결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 식사 이후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흐름과 연결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꼭 특정 시간에만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꾸준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 속 지방 성분과 함께 있을 때 흡수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복용보다는 식사 이후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9세 최영수님은 비타민 D를 밤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용 시간을 오전 식사 이후로 변경한 이후에는 복용을 놓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면 생활 흐름 속에서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하루 일정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추면 복용 습관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복용 시간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한 번 복용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복용 여부를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생활 속 반복 행동과 연결하면 복용 습관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영양제는 시간 기준을 정해두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햇빛 노출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햇빛을 통해 생성되는 비타민 D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햇빛 강도가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외출 준비를 하거나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복용하면 생활 흐름 속에서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식사 이후 복용을 함께 연결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쉬워집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음식 속 지방 성분과 함께 있을 때 흡수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상태보다는 식사 이후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D는 오전 시간 그리고 식사 이후 복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흐름과 연결하면 꾸준히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 방법보다 시간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일과 이후 시간을 기준으로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오전 시간과 식사 이후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시간 기준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활 흐름에 맞추면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복되는 생활 시간에 연결하면 꾸준히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식사 이후 또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처럼 이미 익숙한 생활 흐름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영양제 관리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복용량뿐 아니라 복용 시간도 건강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기준 중에서 한 가지부터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바꾸려고 하기보다 부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복잡한 방법보다 지속할 수 있는 건강 기준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